자, 이번 영상은 11월 마지막 주차 5주차죠. 그리고 12월 첫째 주차에 맞물리는 추천 종목 리뷰 영상입니다. 자, 출발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굉장히 낙폭이 크고 가격도 굉장히 좀 다소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 코스피 코스닥 조정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이 빠졌고 그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많이 탄 그런 기업이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CJ ENM입니다. 자, CJ ENM 같은 경우에 코스닥 12위. 사실 전에는 코스닥 10위권에도 들어왔었죠. 네, 그래서 3조가 넘는 기업이고요. 헐리우드 제작사도 이제 인수를 하고 해서 굉장히 모멘텀 크게 받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극장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도 많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 스튜디오 경쟁이 이제 일어난다. 라고 해서 스튜디오를 건설해서 거기다가 본인들 사업도 찍고 이걸 대여를 해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갖고 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이 기업은 이제 카카오도 있고 넷마블도 있고 아센디오도 있는데 카카오랑 넷마블은 최근에도 다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뤘기 때문에 갖고 오지 않았고 아센디오는 너무 주가가 동전 거의 근처이기 때문에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했었던 11월 마지막 주 주차보다도 지금 다소 올라와 있는 살짝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그렇게 큰 수익은 난 상황은 아닙니다. 네, 두 번째 기업입니다. 자,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고 제가 추천을 했던 그 기간으로부터도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고 그 전에도 제가 이 여러 구간에서 좀 추천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이 주봉상으로 보면 좀 말이 달라지죠.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중간중간 추천 드릴 때마다 이미 저점을 찍고 올라간 상황이었거나 또 애매한 행보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기 어려우셨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3달 기다림에 한 번씩 매수를 하실 수도 있겠죠. 이때는 거의 매수하실 분이 없었다라고 좀 보고요. 요 두 구간에서 혹시 매수를 하셨다면 네, 축하드리고 지금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다. 그래서 분할 이후에 여러 가지 좀 투자를 하고 있는 SK 스퀘어와 함께 현대 오토웨버도 같이 카페이라는 것이 요즘에 이제 차 안에 다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차 안에서 모든 결제를 다 해버리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 알아서 결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점차 우리가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이 현대 오토에버도 있고 또 오비고도 있는데 오비고는 너무 많이 여러분들 추천드렸고 등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판단해서 오비고는 그때 갖고 오지 않았고 지금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심심치 않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 오비고 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전고점까지 돌파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는 그냥 쭉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배당 수익률 좀 좋지 않다라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점차적으로 훨씬 더 좋아질 회사라고 봅니다. 그다음 이번 주차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대인 주식들 많았네요. 그래서 이 기업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리고 행복세도 굉장히 많이 길었고 소폭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내려앉으면서 결국에는 거의 오른 것도 없고 물론 수익이 낮겠죠. 이때보다는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뉴스도 별건 아니었거든요. 신약도 이제 AI 플랫폼화를 시켜가지고 대형 화학기업의 대형 플랫폼화 해서 자기네들도 쓰지만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 기업에 들어와서 모든 이제 그 시설 기구들을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로열티 정도를 받아 먹는 그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걸로 갖고 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SK 케미칼에 대한 호재나
뭐 더 이상의 악재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제 어떤 사업들과 어떠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좀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SK케미칼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든 또 한 번에 또 하락을 하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건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올라갔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뭐 좀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더 내려갈 수 있고 과연 이 기업이 이 정도의 시총을 유지할 만한 사업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의무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 종목입니다. KTNG고요. KTNG가 결국에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서 이 주식은 정말 이제는 차익 실현을 외국인들이 하면서 정말 배당을 가져가긴 가지만 이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구나. 왜냐면 외국인들이 점점 보유 이제 그 소진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매년 진행되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안 되겠구나 했는데, 결국 이제 배당의 바람은 솔솔솔 불고 올라왔고, 하지만 이제 그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순식간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는데, 또 이제 어제 오늘 또 이제 분위기 좀 안 좋죠. 뭐 이러다가 이제 배당받는 이제 그 기간이 뭐 다음 주 3일이니까 뭐 3일 동안 뭐 차근차근히 뭐 폭등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사실 거의 뭐 요 구간에서 멈추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때가 이제 고점이 되지 않을까, 좀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요때 빼고 요 구간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작년인 거죠. 작년에 고점을 찍고요, 52주째 신고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내년에는 오히려 8만원 정도가 또 고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상황도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보시면 요때 찍은 걸 한 번도 찍은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와서 요때 또 고점 찍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 고점을 찍은 적이 없어요. 19년도에, 18년도에.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12월 말 요때 딱 찍고 나서 또 요 구간을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요때도 요 구간을 하고 나서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배당락이 실시되면서 12월 떨어질 텐데, 그럼 그걸 고점으로 잡고 얼마큼 하락했을 때 내가 살 것인가도 오히려 이게 새로운 모멘텀으로 잡힐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KTNG는 이제 이미 높은 금액대에서 갖고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물타기를 하지 않으시면 이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평생 좀 존버를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신규 분들에게는 이런 패턴 매매 방법 자체는 좀 먹히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내년에도 외국인 소진율이 이맘때 30% 혹은 25%까지 내려간다면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에 뭐 1, 2, 3 상반기 안에 한 번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왜냐면 주식 자체가 한 번쯤 장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때 내려왔다 올라오는 그 찰나에 매수를 해 놓으시면 그게 뭐 언제가 됐든지 1월 그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면 그게 거의 고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종목입니다. 굉장히 제가 아꼈던 종목, 굉장히 기다렸던 종목인데 그때 매도를 하지 못하고 결론은 7월달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이 마음으로 있다가 결국 코로나 4차 유행 그리고 5차 유행의 이 타격을 맞고 굉장히 큰 금액으로 제가 들어갔던 종목인데 결국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모두 다 손절을 조금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좀 다 소액만 하고 뭐 배당 받으려고 했는데 이 배당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주는 이제 배당주들로 옮기기 위해서 과감하게 31,000원에 전량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은 전부 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뉴스 종목들로 이제 편입을 시켜서 지금 현재 뭐 들어갔던 종목들이 대부분이 수익을 내고 있고, 한 두 종목 정도만 아직 좀 마이너스이긴 한데 뭐 마이너스 큰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 수익 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들어간 상태이고요. 결론은 뭐 내년 뭐 한 2, 3월 정도만 되더라도 손절했던 금액은 이제 메꿀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얼만큼 수익을 낼 것인가, 다른 종목으로 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왜냐, 호재는 굉장히 많은데 시너지가 나지 않은 거거든요. 시너지가. 그리고 외국인 보유율이 너무 많이 낮아졌고, 이 주식도 원래 10% 이상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8%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원래 9%까지만 좀 예상하고 그 이후에 다시 반등할 거라 봤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역시 주식시장이 뭐 예측만으로 가는 시장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해결이 돼야 이 기업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또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어렵다. 좀 어렵다.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가 해결이 되더라도 코로나 이제 없어진 이제 상황에서 더 큰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 또 따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GS 리테일이 어떻게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까 또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팔로우는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물음표는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음 종목이고요. 굉장히 여기도 스펙타클하게 떨어졌죠. 네,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5만원에서 그죠? 거의 100배, 거의 본인만큼 주가만큼 올라왔고, 잠시 하락하더니 상승하나 했더니 다시 하락하고, 이러면서 기간 조정을 좀 거쳤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아주 아름답게 마치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그래서 또 2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실 좀 뭐 차익 실현과 악재 같은 것들에 의해서 하락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요 전 고점에 대해서 지금 닫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요 과정으로 보신다면, 단편적인 가격 조정을 보신다면 이 종목에서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가서 2배를 또 점프한다고 한다면 20만원까지도 간다고 저는 봅니다. 됐죠? 20만원까지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종목을 갖고 있는 OCI입니다.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에폭시, 폴리실리콘 이쪽으로 굉장히 사업을 명리를 잘 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결국엔 역사상 최고점이 187,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2배가 올라서 20만원을 간다면 정고점을 돌파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고, 에폭시 소재가 이제 또 2차 전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리포트 이제 주가, 전주가랑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거의 계류 100% 정도 차이가 나고요. 물론 15만원에 내놓은 리포트도 있긴 한데 그 이후에 약간은 좀 반박 리포트가 나와서 거기는 다시 한번 19만원, 20만원 정도 내놨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태양광. 이거 이제 또 내년에도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 탄소 감축으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규제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됐고, 이 부분에 의해서 또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리포트 목표 주가랑 이제 괴리율이 너무 높다. 괴리율이 너무 높다. 너무 높은 거 언젠가 한 번은 올라가거든요. 물론 괴리율이 높아서 그 추천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업황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또 내년을 바라봐야 되고, 네 번째는 제가 이제 갖고 온 뉴스는 이제 에폭시에 관한 이제 소재주이고요. 2차 전지랑 관련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금호석화라는 회사랑 같이 했고요. 오히려 금호석화라는 회사는 자사주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고, OCI는 뭐 그냥 이제 주식 교환만 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상승도 뭐 큰 하락도 뭐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요런 2차 전지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저는 매수를 들어갔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내년에 LG, 엔솔이 상장을 함에 있어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주들이 전부 다 한번 리밸런싱을 받기도 할 거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소재주들도 같이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 에폭시를 영위하고 있는 OCI가 한 번쯤은 거론이 되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일봉상으로 상당히 좀 지저분하죠. 네. 주봉상으로도 네, 지금 뭐 상승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내려온 상태이고요. 네, 한컴 미드입니다. 한컴 미드는 이제 NFT 사업을 이제 화가 쪽이랑 같이 하고 있는 아트 쪽입니다. 자회사가. 그래서 NFT에 조금 숨겨져 있는 회사이니까 이게 좀 조정이 나오면 좀 사고 싶은데 조정이 안 나온단 말이죠. 네, 조정이 좀 안 나오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한번 좀 떨어지는지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네, 혹시나 5,000원 정도 권에 오면은 뭐 한번 매수 한번 정도는 고려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NFT는 어쨌든 내년에는 주 사업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여러분 지켜보시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추천 종목 리뷰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